예, 10일 3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잠시 후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의 한판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로도 항상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죠. 검색창에 한판 승부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저희 방송 또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응답하라 한판 승부 진중권 작가에게 먼저 드리는 질문은요. 1591님이요. 작가님, 오늘 윤석열 후보가 또 실언을 한 것 같네요.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폄훼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언 뭐랄까요? 철학의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는 것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는 프린시플 오브 체러티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호의의 예. 원칙입니다. 네. 누군가 그 말을 했다면 일단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비판하라는 거거든요. 예.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권인숙 의원이 그 여성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 네. 여성 혐오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보통 젊은 남성들 특히 뭐 노소를 가리지 않고 남성들 사이에 너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지. 그게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안 했던 거고요. 또 이재명 후보도 얼마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은 시간만 때운다. 그럼 이거 비정규직을 폄훼한 거냐? 아니거든요. 맥락을 들어보게 되면 비정규직일 경우에 직장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주인의식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안 건드렸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컨대 극빈층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극빈층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정부 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자기 통치의 알겠습니다. 이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다. 그리고 지식은 권력이다. 권력자 즉 주권자가 되려면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현실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자라는 전체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특정한 발언만 딱 맥락에서 떼내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고 지쳐요. 예. 자, 마스크는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 자, 2121님이 질문 주셨어요. 소장님, 오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김건희 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고 지적을 하던데 부부끼리 반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만약 윤 후보가 집권을 하면 김건희 씨가 최순실 씨처럼 될 거라고 하는 발언도 했던데 소장님, 송영길 대표의 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반말 문제는요. 남의 집 일은 남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남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고압적으로 남편이 반말하고 부인이 존댓말 쓰는 것을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는데 예. 그 둘 간의 싸우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정에서의 맥락. 관계 속에서의 맥락. 예, 뭐 어떤 집에 가면 둘이 상호 존대를 하기도 하고 같이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 부부가 알아서 정할 문제지. 그걸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는 좀 불편합니다. 예. 뭐 존댓말 쓰는 게 그럼 더 평등한 가족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건 알아서 예. 할 문제라는 점은 일단 분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최순실처럼 될 거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님 오시니까 곧 말씀 드릴 테니까 짧게만 하면요. 예.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의 대응책을 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무려 선대위 회의에서 했는데 이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소위 윤핵관이라는 누가 나타나서 예. 그 자리에서 김종인 총괄도 앉아 계신 자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 이런 얘기를 반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으니 하지 맙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선대위 회의에서 가능한 윤핵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이 논의하자는 주제를 이렇게 중단시키는 것도 웃기고 그런 예. 와중에 조수진 의원이 늦게 회의에 들어와서 자 후보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대응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서운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독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독을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말을 다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그런 식으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언터처블이 되어가는 선대위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유권자들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우려는 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주제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근데 얘기를 송영길 하시죠. 대표가 어설프게 지금 프레임 작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개연성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부부 중에서 반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짠다라는 게 제가 볼 땐 너무 좀 뭐랄까 한심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당 대표가. 논의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